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에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2편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생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과정 가면은 이제 중학교 이론에 좀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겹치는 것도 있고 뭐 새로운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좀 생명과학의 기본을 공부하고 싶으실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 내용도 겹치고 고등학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단백질을 영어로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프로테인. 보통 뭐 프로틴이라고 가끔 발음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뭐 굳이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뭐 그냥 저는 그냥 프로테인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테인이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라는 뜻의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단백질이 우리 생명체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공부할 때 저는 항상 영어로도 찾아보지만 한자어로도 찾아봅니다. 왜냐면 우리말의 뜻을 또 알아야 좀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한자 뜻을 찾아보면 이게 이 단백이란 뜻이 달걀 땡땡을 이루는 물질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딱 아시겠죠? 딱 백자 힌트가 있죠. 그쵸? 달걀 흰자. 네, 달걀 흰자가 우리가 단백질이죠. 그래서 뭐 헬스나 운동하실 때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달걀 흰자를 먹기도 하는데, 달걀 흰자가 바로 단백질 성분이라는 거. 거기서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렇게 그 단어를 달걀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일까요? 부수적인 물질일까요? 필수적인 물질일까요? 당연히 필수적인 물질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배우고 있죠. 보통 단백질은 뭐 생명체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보통 뭐 동물의 깃털도 단백질이고요. 참고로 사람의 머리카락도 단백질 성분이죠. 그 다음에 동물 뿔,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무슨 몬 등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몬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 글자까지 힌트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가로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감 잡으시죠? 네. 호르몬 등의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뭐 당 이런 게 단백질 성분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참고로 효소와 호르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 당연히 생명과학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엔자임. 네, 엔자임을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과학 단어는. 보통 요새 뭐 효소 성분 뭐 효소로 뭐 장아찌도 담근다 그러고 요새 식품에도 많이 첨가하곤 하는데, 효소가 도대체 무엇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체 내에 존재하는 고분자 단백질 땡땡을 효소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좀 반응을 도와준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바로 촉매. 자, 촉매는 촉매인데 생체 내에 있는 촉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고로 촉매는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효소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라는 거는 뭐 우리 몸에서 이게 뭐 무언가를 분해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합성하기도 하는 모든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질 대사 시에 필요한 반응 속도를 당연히 빠르게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니까 반응이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효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효소가 뭐 가끔씩 효소가 뭐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분들도 있어요. 효소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효소에 대해 대표적인 예시. 자, 예시가 뭐가 있죠?
보통 효소 하면은 중등 과정에서 소화 효소에서 좀 배우곤 하는데, 소화 효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 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다면은 제가 좀 이따가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말 그대로 영어를 그냥 읽은 거죠. 호르몬. 자, 효소 호르몬은 조금 단백질 성분으로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많이 다르죠. 호르몬은 몸의 어떤 분비기관에서 합성해주고 또는 분비시켜줍니다. 바로 내 분비기관. 분비하는 곳, 그런 뜻이죠. 근데 안쪽에서 분비하는 기관. 그래서 합성 및 분비한다. 즉, 이 말은 호르몬은 몸 밖으로 분비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호르몬은 체액이나 또는 어디를 통해서 몸속 여러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바로 어딘지 아시겠죠? 혈액. 즉 핏줄, 쉽게 말해서 핏줄로 통해서 몸속 여러 기관을 분비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당연히 화학물질이죠. 왜냐하면 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하는 거고, 이 혈액으로 운반된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왜 피 속으로 분비될까? 전용 그 호르몬만 지나갈 수 있는 분비관이 따로, 분비 통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혈액에 섞여서 온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르몬의 대표적인 예시가 몇 가지 있죠. 이것도 중등 과정에서 배웠지만 몇 가지 좀 알아보면 에스트로겐, 티록신, 인슐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들 가지고 제가 좀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까지 배웠던 효소들 뭐 외우신 분이 계시겠죠. 중학생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뭐 티록신, 인슐린, 이렇게 조금 단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이, 어려운 내용, 이 단어들이 결국 단백질 성분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효소와 호르몬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생명과학은 그림으로 좀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림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이 그림은 이제 효소. 효소는 종류가 엄청 많죠. 당연하죠. 그쵸. 아까만 봐도 뭐 아밀레이스 뭐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보시면 무슨 알갱이가 뭐 이렇게 뭐 무슨 국수 꼬인 것처럼 꼭 파스타면처럼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상 뭐지 직접 그 현미경으로 본 물질을 그린 게 아니고 추측 그 어떤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관찰한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직접적으로 이런 색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효소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복잡하게 조금 물질이 뭔가 뭉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호르몬입니다. 이번에는 그림보다는 이제 좀 기호로 간단한 그림으로 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건 호르몬 중에서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도 있고 한데 특히 의학 드라마 보면 응급 환자가 오면 처음에 김간호사 에피네프린 몇 cc 주사 준비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말한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이 호르몬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다. 자, 보게 되면 요 도형 모양 꼭지점에는 탄소라는 원소가 있다고 했죠.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된 거네. 여기서 딱 감 잡으셔야 됩니다. 호르몬은 단백질 성분이라겠죠. 단백질 구성 원소는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딱 그러네요.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좀 떠올리는 것 습관도 좀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신이 어디냐라고 좀 궁금해 하신다면 부신은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부신인데 한자 뜻풀이를 하면은 신장, 콩팥의
위에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장 위에 붙어 있다. 여기 신장 콩팥이거든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부신. 부신 중에서도 겉부분이 아니고 속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단백질 가다가 효소와 호르몬을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단백질이고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호르몬은 깊게 안 가고 이번엔 네, 효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소화효소죠.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소화효소를 꼭 배우는데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네, 뒷배경을 하얗게 하면 잘 보이죠? 자, 이 영어 단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모든 걸 다 지금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만약에 이게 다 외울 거라면 한 번에 다 외우지 않습니다. 한 3, 40% 외우고 나머지 다음 공부할 때 또 2, 30% 외우고 이렇게 해서 좀 차근차근히 축적해가는 공부 방식을 좀 좋아하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소화기관을 보면 당연히 입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식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이자를 지나는 건 아니죠. 소화기관의 일부기 때문에 이자라는 기관이 있고 자 음식물이 계속해서 12지장 손가락 엄지 그 앞에 그 한 마디 그 12마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해서 12지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지나는 게 바로 소화기관이죠. 자, 이 소화기관 중에서도 이 소화효소가 나오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입에서는 어떤 소화효소가 나오냐면 아밀레이스. 네. 아밀레이스란 단어는 꼭 그 코미디 소재에서도 가끔 음식물 보니까 진짜 아밀레이스가 막 분비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저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식도에는 당연히 효소가 안 나오죠. 자, 위에서 나오는 효소는 네, 펩신.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죠. 그 다음에 이자라는 기관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뭐 여러 가지 효소가 있지만 대표적인 효소만 말씀드린 거고요. 아밀레이스는 단백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렸네. 아밀레이스는 녹말. 네, 트립신은 단백질,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 효소죠. 그 다음에 12지장에서도 소화효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장에 가면 또 장액이 있습니다. 보통 중등 과정에는 교과서에는 장액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고등 과정 가서는 좀 자세히 배울 수도 있고요. 장에 들어있는 액체, 그 액체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펩티데이스는 단백질 분해 효소, 말테이스는 엿당, 수크레이스는 설탕 분해 효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장에서도 나온다. 대장은 효소가 나오지 않고 수분만 흡수하기 때문에 효소가 표시를 안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간단히 소화효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생명체 구성요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시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